원주시 소초면의 치악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이 횡성군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반발로 명칭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이 졸속 난개발의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절차상 하자도 꼬집었습니다. 여성 당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혁성 원주시 의원이 윤리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 소초면의 치악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횡성군에서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이 같은 명칭 변경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을 따라 형형색색의 망국기가 날립니다. 주택 지붕마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대관령면 소재지의 모습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006년 기존 도안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지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07년 9월 도안면은 대관령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북 영주시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충북 단양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 변경도 무산됐고 양양군 서면의 대청북면 명칭 변경도 속초시의 반발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횡성군도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악산면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예, 치악산이라는 것 자체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사유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가운데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초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원주시가 밝힌 것처럼 일단 명칭 변경 추진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일단 행정 절차를 진행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역대 지자체 간 명칭 변경 분쟁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희박하다 보니 횡성군의 협조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저희 원주 시민들에게도 더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차후에 이게 뭐 명칭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좀 더 진행이 돼가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소초면의 명칭 변경은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차선책이라도 찾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광문군 원주시 의원도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의 모습을 비춰지게 된다면 아마 치악산면이라는 지명 자체는 앞으로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전 그렇다면은 뭐 대안으로 치악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각에서는 횡성군이 가장 바라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라는 것에 착안해 치악산면 명칭 변경과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의 개발 방향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시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는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춘천시는 오는 5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제도 전할 계획입니다.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개발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시각 특수효과, 이른바 VFX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K컬처 연관 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 행사장 기능을 갖춘 컨벤션 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장 17개 규모의 부지에는 도시숲을 조성해 여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계획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공간을 보여줄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막연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림을 보고 저게 정말 될까? 반면 영상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그 사업을 영상산업에 대해 또 다른 어떤 도약을 만들 기반을 만들겠다라면은 저는 100% 찬성입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중요한 먹거리라는 뜻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열망과 많은 춘천 시민들의 뜻을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해서 제발 춘천시 소양동 근화동 주민들 좀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강원도는 여전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국토부 공모 신청 이전에 캠프페이지 발전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는 시에 그 질서가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건. 개발 방식과 절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4일 춘천시가 개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관련 공청회에 대해 사전에 어느 분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공청회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부지사는 캠프페이지를 시민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결정은 유효하며 바꾸기 위해선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며 지금처럼 진행하면 친환경 도시공원이 아닌 졸속 난개발의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춘천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정 부지사는 문제를 제기하면 왜 문제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강원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다 판단된다며 지방 행정의 성숙도를 제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정광열 경제부지사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방식의 내용과 우려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양부지사가 다 나와서. 근데 시는 문제가 없이 우리는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 오셨어요. 또 오늘 지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 저도 잠깐 보다가 왔는데 도가 패널을 요청을 했었죠, 공식적으로. 이거는 거부를 했고 또 사전에 패널이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깜깜이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보다가 왔는데 춘천 캠프페이지 전체 조감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근데 이 마스터 플랜도 없이 조감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결국 오늘 보여준 조감도는 20%짜리만 진짜고 나머지는 상상이다. 조감도 속에 보이는 친환경 도시공원은 상상이고 졸속 난개발이 실체다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19년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중단되었던 시민문화공원 마스터 플랜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계획 없이 뚝 잘라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친환경 도시공원이 아닌 졸속 난개발의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김혁성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혁성 의원은 지난 21일
원주 지역 기자들에게 자필로 된 사퇴서를 전달했습니다. 사퇴서에는 자신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 당사자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윤리특별위원장을 사퇴하고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혁성 의원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 모인 여성 민주당 당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4일 오후 3시 30분에 기해 강원 동해안과 강원 북부와 중부, 남부 산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2일부터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독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5분쯤 독도 동쪽 약 240km 해상에서 53톤급 어선 A호가 기관 손상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신고를 받고 3,000톤급 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선박에 예인줄을 연결했고 승선원 11명 모두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인 강릉사랑 상품권으로 민관협력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릉시는 26일부터 강릉사랑 상품권과 민관협력 배달앱의 결제 연동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고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와 신한은행 사업단,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협약을 맺고 민관협력 배달앱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화폐인 속초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가 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속초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속초사랑 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품권 할인율은 10%, 1인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속초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는 현재 3,100여 곳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초 영어도서관 신축공사 기공식이 24일 속초시 교동에서 지역기관 단체장과 학부모 대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속초 영어도서관은 속초시 교동의 지상 2층, 연면적 650제곱미터 규모로 올 연말까지 준공되며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어도서관 1층에는 유아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 스토리존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멀티미디어 존과 임산부 휴게실 등이 배치됩니다. 속초시는 영어도서관을 배움터이자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오는 26일 동춘천 농협 대회의실에서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사는 설명회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일정과 토지 보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으로 고운리 일대에 법원과 검찰 등 주요 행정기관들이 들어선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미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 1차로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으나 예산 부족이 발생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정면 기업도시와 가곡 삼거리 구간의 4차선 확장과 서원주역 문마급 동아리를 잇는 서곡천 교량 가설 등이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